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슈퍼스타라면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된다. 축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프로젝트, 슈퍼스타들을 영입해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페레즈 회장의 큰 그림.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당대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팀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당 정책에는 분명한 명과 암이 존재했는데요. 오늘은 레알의 갈라티코스 일기 시절 감독들이 사용했던 전술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세우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페레스, 피구, 지단, 호나우두, 베컴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차례대로 영입하며 본인의 공약을 지켰죠. 보통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갈라티코스 일기로 이야기하며 해당 기간 동안 팀을 오고 떠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갈라티코스 일기 스쿼드인데요. 이들 중 이에로와 마켈렐레는 2003년에 팀을 떠나며 이후 합류한 베컴, 라모스와는 함께 활약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살가도가 푸시온 라인에 없기에 카르바할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얼핏 봐도 스쿼드 멤버가 어마무시한데요. 이들을 이끈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델보스케와 케이로스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 능력과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화력을 보유했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라티코스 정책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을 터 팀의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측면에서는 붕괴 수준에 가까웠죠. 특히 베컴이 영입될 당시 구단의 프로젝트와 주급체계에 큰 불만을 가진 마켈렐레가 팀을 떠난 이후 수비적인 불안감이 노출되기 시작하며 해당 정책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즉,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술 철학에 선수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닌 슈퍼스타들을 위한 전술을 억지로 제작해야 하는 꼴이었죠. 그렇게 감독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으로는 플랫 442, 다이아 442, 4231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스쿼드를 제작해보았습니다.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이 지금처럼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절, 레알은 기본적으로 풀백들이 한 칸 전진한 2사 대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레알을 상대했던 팀들의 경우 수비 라인을 과감하게 낮췄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하프라인까지 전진할 수 있었죠. 지단과 피구의 경우 빌드업 단계에서는 주로 측면에 붙어 있었으며 공을 받으려 한 칸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직접 반대 전환을 시도하거나 중원을 지키던 구티와 베컴을 활용한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었죠. 롱패스를 자주 시도했던 또 다른 선수는 데이비드 베컴. 롱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공을 받으면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공을 뿌려주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길게 뿌려주는 패턴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2사 대형으로 서 있는 레알, 피구의 경우 공을 받으러 한 칸 내려와 줍니다. 상대의 압박이 세지 않기에 쉽게 하프라인까지 전진합니다. 지단은 측면에 붙어 있으며 이후 중앙 미드필더들을 통해 사이드로 공을 부드럽게 전환시켜줍니다. 빌드업에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지단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적극 관여해주며 공을 반대로 스위치하는 레알, 피구도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오며 공격진 간의 연계 이후 다시 지단이 공을 받습니다. 피구는 측면으로 빠져주며 가볍게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후 정확한 컷백으로 지단의 득점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후방에서부터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적극 활용했던 레알이었습니다. 공격진의 화력이 대단했던 갈라티코스, 공격 대형을 살펴보게 되면 지단과 피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으며 그때마다 양쪽 풀백이 과감하게 전진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단의 경우 빈번하게 중앙으로 들어왔기에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본인의 장점인 공격 본능을 경기 내내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피구도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풀백과의 연계 플레이 또는 돌파를 자주 시도했었죠. 이 장면은 풀백과의 좋은 연계 플레이 이후 피구가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지단은 왼쪽 측면에서 부드러운 드리블을 통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매우 선호하였는데요. 이후 슈팅을 때리거나 동료들을 활용한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였습니다. 반대로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통해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지단과 마찬가지로 피구도 중앙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장면들이 많았으며 이 장면에서처럼 지단은 측면에 있다가도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와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단이 반대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호나우두와 라울, 그들은 수비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유형의 공격수들이었습니다. 호나우두는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력적이었던 선수로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경이로운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켰죠. 그는 주로 중앙과 왼쪽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빠진 이후 과감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치고 직접 골문을 위협하거나 동료에게 정확한 컷백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호나우두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통해 공을 받고 개인기로 수비를 벗겨낸 이후 컷백을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라울은 신체적인 폭발력은 부족했지만 상당히 지능적이었던 선수로 주로 처진 위치에서 활동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빈 공간으로 침투해 주었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에도 상당히 능했죠. 특히 박스 안에서 기가 막히게 골냄새를 맡고 온몸을 활용한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수많은 득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 패턴들이 있었는데요. 스로인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를 가져갈 때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롱스로인을 던져주며 공격을 이어나가는 장면, 지단, 피구, 호베르투 카를로스, 베컴 등 날카로운 킥 능력을 활용한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의 공격 패턴, 아름다운 연계 플레이와 화려한 발재간을 통해 상대 수비수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갈락티코스의 개인 파괴력 등이 있었습니다. 지단 파본 정책. 지단과 같은 슈퍼스타들을 영입하여 공격진을 꾸리고 수비 라인에는 파본과 같이 유스팀에서 콜업한 선수들을 기용한다. 이러한 정책 아래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수비진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마켈렐레가 있던 시절 그의 엄청난 활동량과 수비 능력 덕분에 공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팀의 숨은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베컴 영입 당시 페레즈 회장이 마켈렐레를 소홀히 대하며 팀을 멱살 캐리하던 버팀목을 첼시로 이적시키게 됩니다. 이후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죠. 03-04 시즌 리그에서 무려 54실점을 허용하는 형편없는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공격 전개 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진해주고 풀백들마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기에 후방에 적은 수만이 남아있었으며 공을 빼앗긴 직후에 공수전환 속도마저 너무 느렸죠. 공격수들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지 않으며 마켈렐레마저 없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면 어김없이 득점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미친 선방을 밥 먹듯이 보여주던 카시아스가 있었기에 더 많은 실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 시에는 사사히 수비 대형을 갖추고자 했으며 수비에 성공하면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슈퍼스타들을 활용한 파괴력 있는 역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갈라티코스 일기 시절 전술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페레즈 회장이 펼친 획기적인 정책은 지금의 레알이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아우라와 슈퍼스타들의 집합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갈라티코스를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단 파본 정책으로 팀의 버팀목을 잃은 이후 축구팀이라는 조직이 꼭 필요로 하는 요소들에 대해 명확히 깨우칠 수 있었죠. 그럼에도 해당 정책이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갈락티코스의 일기 시절의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